안녕하세요. 전에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가 그 영상 끝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끝이 아니다 하고 영상이 끝났죠. 근데 저희가 계약서를 쓰는 그 장면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서 저희가 그날 무려 3시간 동안 계약서를 보고 확인하고 덧붙이고 빼고 했답니다. 이제 혹시나 또 이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처럼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 보고 또 보고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축약해서 이 정도는 알고 가면 그래도 계약서를 좀 볼 수 있다. 맞아. 조금 쉽게 볼 수 있다. 두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맞아.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계약서를 써야 할 때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4번이랑 공사면허증 4번. 이게 실내 건축 면허라고도 하죠. 맞아. 이 공사면허증 4번은 1,500만 원 이상인 공사일 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사 대금을 입금할 회사 통장의 사본도 필요합니다. 확실한 회사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맞아. 그리고 아까 사업자 등록증을 말했는데 이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 해서 다 된 게 아니라 이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이제 그 사업자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을 해보면 이 사업장의 진짜 지금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휴업을 했는지 뭐 폐업을 했는지 이런 지금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직접 홈택스에 입력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저희가 시공 일정표 처음에 철거부터 뭐 창호, 목공, 뭐 조명 이런 것들이 무슨 날짜마다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봐야 우리도 이날 뭘 하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공 일정표랑 견적서는 이미 받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확 정리된 그 견적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또 자재 선정표, 내가 어떤 자재를 선정했는지 그 적혀있는 그거를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계약을 하고 자재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당일날은 자재 선정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시공 일정표랑 견적서는 받을 수 있지만 자재 선정표는 자재를 선정하고 난 후에 이제 그분들도 이렇게 다 정리하고 나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 후에 또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총 받아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 공사면허증 4본, 이게 실내 건축 면허, 공사가 1,500만 원 이상일 때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 대금 입금할 회사 통장 4본, 그리고 시공 일정표, 견적서, 자재, 선정표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사 기간의 시작과 끝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정하고 가셔야 돼요. 일단 시작과 끝을 서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놓고 기간 이후에 공사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러면 이제 지체 보상금을 이제 또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계약서에 적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우리가 나중에 이게 공사가 지체됐을 때 그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이제 읽어보시면 그런 부분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급 퍼센테이지가 제각각이라 저희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또 거기 가서 인테리어 담당자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한번 어느 그 퍼센테이지는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꼭 명시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기간을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그게 공사 대금 지급 방식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요. 공사 대금 정말 중요하죠. 너무 목돈이 들어가는 거라. 진짜 그래서 공사 대금 이거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알아보고 찾아보고. 근데 막 이게
다 언제 주고 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던데 일단 계약서 쓰는 날 계약금은 무조건 10%를 거의 다 내더라고요. 대부분. 대부분이 보통 뭐 4번에 걸쳐 내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이제 목공사를 먼저 끝내고 중도금 1차를 내고요. 그리고 도배공사를 끝내고 중도금 2차를 내고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난 후에 하자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하자도 확인 안 하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잔금을. 그렇기 때문에 보통 1주에서 길게는 2주. 근데 저희는 1주를 원하시더라고요. 2주까지 해볼래 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공사 후 1주에서 2주 사이에 이제 잔금을 내는 걸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잔금을 바로 주시면 안 돼요. 진짜. 아, 진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서로 믿고 믿는 관계지만 어찌됐건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해주는 게. 왜냐면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짐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하자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예.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큰 하자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그렇게 명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서에.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리모델링은 추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최대한 추가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그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최대한 추가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가 금액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또 알아봤었거든요. 이제 자재를 선정하고 다 선정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골랐던 자재값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로 갑자기 추가 금액을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이 자재가 없기 때문에 더 비싼 자재를 써야 된다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또 돈을 더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재가 어떻게 하다가 좀 상황이 생겨서 못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동질, 동가, 그러니까 똑같은 질과 똑같은 가격의 제품으로 시공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시에는 꼭 미리 소비자에게 알린 후 협의를 구한 후. 협의를 구한 후 저희가 그걸 안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저희는 명시했습니다.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또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중요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또 이게 살면서 보이는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때는 진짜 다 깨끗하니까 모르는데 또 정신도 없고 그래서 하자 보수 기간을 또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실내 건축 표준 계약서를 봤습니다.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무상 수리 기간을 실내 건축 공사는 1년, 창호는 2년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희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냥 바로 수긍을 해주셔서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냥 저희는 실내 건축 표준 계약서를 그냥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읽고 다른 거랑 또 비교해보고 또 여기 체크해보고 하니까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저희도 하나의 예인 것뿐이지 이게 다 정답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실내 건축 표준 계약서를 보시고 또 이 부분이 좀 더 난 신경이 쓰인다 하는 걸 좀 더 찾아보시고 그러고 나서 인테리어 담당자분이랑 계약하실 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약서를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분들이 계실 거기에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는 이렇게 했다. 라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해봐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리모델링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거든요. 정말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계약서만 쓰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앞으로의 저희의 리모델링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모두들 리모델링 계약 잘하세요. 안녕. 안녕.